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맨큐의 경제학 거시경제 파트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챕터는요 23장이 되겠고요. 우선 첫 번째는 국민소득의 측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시경제학은요 미시경제학과 무슨 차이가 있죠? 맞아요. 우리 경제 현상이라는 것은 어떤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가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개별 경제 주체들이 가계 또는 기업, 생산자, 정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개별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미시경제학이다 라고 하면은요 거시경제학은 국가 경제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국가 경제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거를 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으로 우리가 분석하게 되는데 우리 교수님 책 제일 앞에 보시면은요.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 구할 때 경제 여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그 상황이 여건이 어떤 해는 좋고 어떤 해는 나쁜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어느 해는 그렇죠. 다음 줄에 보니까 어느 해는 그렇죠. 어느 해는 경기가 좋고 어느 해는 경기가 나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이 지금 어떠냐 그거를 좀 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국가 경제 전체적인 파악을 하려고 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이 정도면 좋으니까 뭔가 더 잘 되겠다 예측하면서 행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국가 경제 전체 상황이 어떤가 그걸 나타내는 게 다음 두 번째 단락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거시경제 건전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의 건전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건전성 이렇게요. 건전성. 그래서 이 거시경제 건전성을 우리가 파악함으로써 그게 사람들의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론이나 신문이나 방송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통해 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거시경제 건전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거의 첫 번째 줄에 보시면 거시경제 지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제 지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경제 지표에는 다양한 경제 지표들이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어떤 경제 지표들이 있는가 몇 가지 체크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우리가 국민 총생산이라고 국내 총생산이라는 GDP라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살펴볼 겁니다. 국민 소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율 또는 디플레이션율과 같은 물가 상승률 그거를 우리가 또 살펴볼 거예요. 자, 물가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변화할 때 얼마나 많이 변화했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또 여러 가지 거시경제와 관련된 건전성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경제활동 인구라 하거든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직장이 없는 사람의 비율 그걸 우리가 실업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실업률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거시경제 지표로 중시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총판매, 소매, 거래액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가 경제 전체에서 총판매액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소매상들이 거래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들과 어떤 무역수지 관련된 불균형 그거를 무역수지 흑자 적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역수지 경상수지 이것도 우리의 관심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지표들 중에서 그 다음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 경제 전체라는 말 나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거시경제학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 보세요. 마이크로 이코노믹스라고 하는 미시경제는요. 개별이라는 말 보이시죠? 이 개별이라는 표현이 바로 마이크로 미시적인 접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면에 다음 줄에 가보시면 거시 매크로다 라고 하면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 전체라는 표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경제 주체들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들을 나타낸 그 변수들을 집계해서 나타낸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줄에 한번 보시면은 다수의 소비자와 생산자 그리고 시장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변화를 설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그건 알겠는데 그럼 거시경제의 어떤 여러 가지 질문은 뭐에 대해서 다루는 거야? 예, 라고 보면은요. 자, 몇 가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자, 거기 보시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대요. 왜 어떤 나라의 소득 수준은 높고 어떤 나라의 소득 수준은 낮은가?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왜 잘 살고 어떤 나라는 왜 잘 못 사는가? 소득 수준의 격차가 왜 발생하지? 뭐 이런 거요. 국가 전체적으로. 어떤 나라는 잘 사는데 어떤 나라는 왜 못 살지?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다루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왜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급속히 오르고 어떤 시기에는 물가가 안정적이지? 그렇죠. 물가가 어떻게 뭐 상승률, 변화율로 나타내는 건데 이 변화율이 어떤 경우에는 왜 빨리빨리 변하고 어떤 경우에는 느리게 변하고 안정적이지?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왜 어떤 애는 생산과 고용이 확대되고 어떤 애는 생산과 고용이 축소되지? 그렇죠. 생산과 고용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생산이 잘 되고 경제가 좋아지게 되면 취업이 잘 되니까 고용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생산이 확대되고 어떤 때는 생산과 고용이 축소가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정부가 빠른 소득주인데 여기서는요 가능한 한 소득이 올라갈수록 좋은 것이고 물가 변화율, 물가 상승률은 낮을수록 좋고요. 또 고용과 생산은 올라갈수록 좋아요. 자, 그런데 이거를 그냥 가만히 두고 볼 것인가? 아니다. 여기 뭐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지 않을까? 라는 걸 고민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 거시경제학이요. 1929년 대공황을 기반으로 해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 전에 이전에 미시경제학자들이라 할 수 있는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상황을 그냥 가만히 냅둬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경기 침체가 장기적으로 발생했는데 그 이전에 경험을 해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정부의 역할이 그때부터 대두되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봅시다. 거시경제는 여러 시장에서 상호작용하는 다수의 가게라든가 다수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수요 공급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도 거시에서 그대로 쓸 겁니다. 단지 우리 거시경제학은 미시와는 달리 여기 보시면 이걸 GDP라고 해서 Y라고 쓸 거고요. 여기를 인플레이션 물가 지수를 나타내서 표현을 할 겁니다. 여기도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 얘기할 거예요. 공급 곡선, 수요 곡선 할 텐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경제는 여기 나오는 변수들을요. 다 토탈, 합계해서 집계해서 나타낸다 해서 앞에다가 A자, aggregate라는 말을 붙이게 됐네요. 그래서 집계된 해서 총공급, 총수요. 이게 수요 공급 곡선 그대로 우리가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우리가 거시경제에서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요, 그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책 담당자들이 여기 나와 있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파악해야지 어떻게 개입을 하고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제대로 진단해야지 정부의 여기서 역할이라는 것은 어떤 처방을 내리게 되는데 이 처방을 내리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거시경제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에 대해서 배우고 이거를 과연 정부가 개입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가, 컨트롤할 수 없는가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예, 그걸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거시경제 전반적인 국가경제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그게 우리 챕터에서 나와 있는 국민소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챕터 23장에 대한 인트로를 간단히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1절에 나와 있는 경제 전체의 소득과 지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